자, 간만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왔냐 봤더니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크게 다시 공격적인 투자자냐 보수적인 투자자로 나누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공격이냐 보수적인 투자자의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요걸 좀 알아야 돼요. 평균분산 지배원리, 투자결정이론의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두 가지 원리에 기본을 하잖아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은 적은 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은 큰 거, 이렇게 지배원리를 적용하지만 현실의 어떤 실무에서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먼저 수익 따로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험 따로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조합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수익만 놓고 보면 A, B, C 중에 수익이 제일 큰 요놈이 선택되겠죠. 요거 요약집에 있건 요약집하고 강의 노트에 있는 사례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가 선택이 될 거잖아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그리고 위험의 측면에서 표준 편차가 제일 적은 A를 선택할 것이고, 그런데 위험과 수익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니? 이게 평균분산 지배의 원리의 한계잖아요. 자, 일단 B안은 볼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A안과 C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일단 왜 A와 C 두 개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이죠. 적용한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익은 크면 좋고 위험은 낮은 걸 선택해요. 수익이 컸으면 좋겠고 위험은 낮은 걸 원합니다. 투자와 낮은 대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장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모든 대안이 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안은 위험이 작아요. 위험이 적어요. 따라서 수익도 작겠죠. 비례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수익의 측면에서는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C의 경우에는 수익이 커서 선택하려고 봤더니 수익이 크니까 얘는 위험도 크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크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위험이 크다는 건 결국 나쁜 거잖아요. 따라서 A와 C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는 투자자의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성향. 이때 공격적인 투자자냐,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의해 달라지는 거죠.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지만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느냐 살짝 싫어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투자자를 공격적이라고 할 것이냐 보수적이라고 할 것이냐,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위험은 불확실성이니까 위험을 싫어한다 이 말은 큰 변화를 싫어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론적으로는 A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일장일단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공격적인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나는 위험을 겁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기준으로 보다 투자 대안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작은 A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 투자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학자들이 위험을 살짝 싫어하면 위험보다는 수익을 보겠구나, 공격적으로.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살짝 싫어하니까 위험이 낮던 이거보다는 수익이 높은 거, 아이고 말이 꼬이네. 수익이 높은 걸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을 선택하는 거죠. C를.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할 것이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높은,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이 높은 C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포트폴리오, 대부분 이 문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효율적 전선에 있는 대안은 어떤 걸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A안과 여기에 있는 B안을 딱 놓고 보면 다 일장일단이에요. B는 수익이 높아요. 그게 장점이지만 수익이 높은 대신에 위험도 높아요. 위험이 높다는 건 단점이겠죠. A안은 위험이 B보다는 적어요. 적어. 근데 위험이 적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도 적잖아요. 수익이 적은 건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A와 B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이론적으로 차일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A와 B는 투자자의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A를 선택했다면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인데 A를 선택했다는 건 결국 낮은 위험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니까 A를 투자한 사람이 보수적인 투자자고 B를 투자한 사람은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 있는 대안이니까 B를 선택했다는 건 높은 수익을 보고 선택했겠죠. 이 사람이 공격적인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이다 보다는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호하겠구나.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옳은 지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 자, 간만에 온 질문이라 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봤어요. 아차, 그럼 또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나온 게 A와 B 중에 A를 선택한 사람은 낮은 위험을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이 보수적인 투자자죠. 보수적. 그리고 이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걸 물어본 적도 있잖아요. 항상 보수적은 쓰다 보면 수직선의 형태에 가깝다. 즉 가파른 형태가 되더라. 이것도 하나의 암기 코드였죠. 자,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또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